외교부로 가보겠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외교부의 주요 현안은 무엇입니까? 예, 이번 주에도 역시 북한의 잇단 군사 행동에 대한 외교적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5년 만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독자 제재라는 용어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제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하는 국제적 제재가 네.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각 나라별로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각 나라들이 국제적 제재가 아닌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 고유한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독자 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많은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또 국가별로 독자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요.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를 내려고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들이 반대해서 못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국이 독자 제재를 이렇게 취해오는 게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독자 제재는 그 대상 규모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지난 14일에 단체 16개, 그다음에 개인 15명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걸 다 합치면 지금까지 단체 105개, 개인 1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단체 16개, 개인 15명, 주로 어떤 이유로 추가 지정됐나요? 대부분 다 이제 핵 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들의 경우에는 대량 살상 무기, WMD라고 하죠. 관련해서 민감한 물자를 조달하는 데 관여했다든지 이런 게 가장 많고요. 단체들의 경우, 뭐 단체라기보다는 기관이죠. 뭐 회사 이런 데들인데요. 여기는 주로 밀수, 뭐 제재 선박 운영 이렇게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적발된 경우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 거래 또는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추가 지정된 것들과는 거래해서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이런 제재 대상에 대한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외교부에서 이제 법적 근거로 제시한 게요.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 거래법에 근거한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외국환 거래법의 이제 하위 지침이죠. 이걸 네. 이제 하나로 들었고요. 또 하나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이걸 또 이제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라고 외교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면 어떤 처벌이 따릅니까? 예, 관련 법에 따라서 외환거래법을 어기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와 관련된 법에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약과입니다. 실제로는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지요? 예,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벌금 내거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요. 네. 한번 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기록이 남게 되면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해서요, 미국이 북한과 금지된 거래를 한 금융기관인 어떤 기업들 이런 데들은 미국과 관련된 은행과는 거래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거래를 네.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국제금융기관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축통화로서 네. 거기서 배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금융망으로부터 퇴출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정부가 추가 지정한 단체나 개인과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국제금융망으로부터 퇴출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곳들과는 다 거래가 끊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때문에 대북 제재 조치 일환으로 오이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때 이미 북측과 일반적인 거래는 다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구나 거기에 더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이번에 우리가 지정한 단체나 개인들을 이미 다 지정을 해둔,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해둔 것들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미 국제금융망에서 다 퇴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 정부나 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쪽과 거래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추가 지정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요? 뭐 실효성을 따지자면 뭐 아무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효성보다는 5년 만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했다. 이런 어떤 상징성 또 정치적 예.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뭔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을 법한데요. 예, 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지정한 나라들을 조금 더 교차 중첩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독자적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예, 교차하고 중첩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미 했지만 우리가 또 하고 일본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 중첩하면은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건데요. 사실 예. 효과가 커지지는 않고 같습니다. 예. 미국이 이미 지정한 제재 대상들을 우리 정부가 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일본도 최근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했어요. 예, 저희가 14일 날 추가 지정을 했는데 일본이 18일 날 네. 5개의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지정한 그 제재 대상들도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곳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실효성을 본다면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역시 상징적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왜 우리 정부나 일본이 이 시기에 그 효과도 없는 독자적 대북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이라는 행동으로 나왔을까요? 예,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북한의 군사 행동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추가 제재 결의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상당히 대척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응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마땅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 일환으로 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 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마침 북한이 상당히 군사적인 행동을 잇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어떤 인도 태평양 전략의 동북아에서의 완성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한미일 공조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북한의 이런 군사 행동들이 어떤 결속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한국이나 미국, 일본도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해주면 그 흐름들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네. 북한은 계속 군사 행동을 이어가고 있고 한미일은 독자적 대북 제재를 추구하고 있어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은 대북 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표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고 단념시킨다. 네.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억제되지도 않고 뭐 단념시켜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압박책 외에 현재의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마땅한 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압박보다는 어떤 대화 유인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계속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거나 좀 완화해라. 그래야 우리도 대화를 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야말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화를 북한과 해볼 진지한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독자 제재 같은 걸 강화하는 흐름보다는 적대시 정책의 그 상징인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북한과의 어떤 대화와 협상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외교부를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